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부정선거 검증수사 촉구 및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대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에서 4절까지 해너 강영린 선생님 거창에 따라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순교하신 애국자들을 생각해서 공gem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공격!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또 본행사에 이어서 행진이 시장을 행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항상 토요일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동절기 적용하는 게 아니라 1시간 깎여지는 바람에 연락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락을 잘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1시간 당겨졌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결같이 나와서 뜻과 차를 봉사하고 계시는 전국 여성 구청연합 배우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도 한결같이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는 응가비 회원 여러분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실질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현장을 물샐 틈 없이 지켜주고 있는 해병 군인대 그리고 켈로 부대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먼저 오늘 또 많은 연사분들이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모셔서 행진 시간 전까지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행진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또 어제도 내탕 뛰고 오늘 또 지금 세 번째 지금 나왔습니다.
신발이 3컬 이상 떨어지고 지난번만 해도 4컬 이상 떨어졌는데 우리 상임 고문이신 이정린 차관님을 이 자리에 모신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고 크게 느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선거 체제로 가지고는 우리 헌법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손상대 대표께서 우리 아까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제 선거는 사전 투표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개표 이것만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올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국으로 만들어오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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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광용 목사님께서 전국에 있는 자유마을 실행위원 3,518명을 이틀에 걸쳐서 집합시켜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나라를 지켜가는 중심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정책이 계속 쉬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힘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명을 했습니다만 1,000만 서명을 해서 이거를 막아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1,000만 서명을 해서 이걸 막아내지 않았다면 1919년 3월 15일 한미연합사를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했을 겁니다. 그럼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던 김성원 전 장관님, 박세기 그리고 김영관 뭐 이런 분들 너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 박세환, 이 아르트식 이런 정말 하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마을 이제 한 750만 대 가지고 여기서 거의 정체돼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11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1,000만을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서명을 1,000만에도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 자유마을 1,000만을 달성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전략 방향을 지시하고 목표를 한 대로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치 해석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11월 말까지는 우리 자유마을 천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국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늘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통일 즉 복음화 통일을 이룬 다음에 G2국가로 가는 거 이것은 자유마을 천만 조직의 힘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이런 결심을 했으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0만이 모여서 과거에 10월 3일 또는 10월 9일 날 그렇게 큰 우리가 벌기 대회를 해도 여기에 참석한 사람 외에는 국민에게 알려줄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중동, 자청, 보수 그리고 애국한다는 언론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우리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라! 그래서 이 조중동이 진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마을 제가 여러 신문을 보는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은 우리 자유신문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 신문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유일보 보고 계신 분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제 전광훈 목사님하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일보를 50만만 봐도 이건 조중동을 능가할 수 있다. 만세! 근데 우리 자유마을 천만이 자유일보를 본다? 그러면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일보를 보는 사람을 한 사람만 더 보게 해서도 이게 큰 애국이다. 제가 국방부에서 14년 만을 근무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언론 기자들이 30명이 와 있습니다. 각십니다. 이 언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여론조사니 뭐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이 낙동강 벨트에서 아주 박빙이다 그랬는데 지금 박빙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국민에게 똑바로 걸리는데 우리 자유일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유일보 키우자!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심 세력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뭉치자! 좌파를 타파해야 싸우자!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된다. 발표자는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님 사관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한 시간 땡겨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점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꽉 차야 될 텐데 꼭 전달을 해서 동결기 제공하기 때문에 1시간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8 전쟁은 하마스는 가자에서 거의 다 이제 평정이 된 걸로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레바논 일대 여기도 지금 평정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확대되느냐 마느냐 하는 길은 길어 서 있고, 또 너무 밀착해서 김정은이 아까 기자회견에 말했듯이 12,000명 아주 몰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5개월 만에 대만을 또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다시 휴전선 포사기 준비를 전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가 왔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남북한을 연결하고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미 대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대선 결과도 지금 보면은 아주 박빙이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은 아마 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역사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화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다 한번 크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자, 이번에는 대굴청 호국숭공단 응전 스님 어디 가셨어요? 응전 스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오늘도 여지없이 이 광화문에 모인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로 총연합 성군단장 엄청선입니다. 성군선입니다. 언제부턴가 무엇이든 좌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파에게는 무지하게 야박한 저울질로 맡기고 말았습니다. 원통합니다. 도대체 좌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역사나 현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하는 짓거리마다 나라를 망치거나 국민을 갈라치게 하거나 부정한 짓거리 하거나 선동질 하거나 정의로운 짓거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들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좌우 균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성에도 한참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정서도 문제지만 언론을 현명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좌파들이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론조사도 부정한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조사 결과가 공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좌파에게 조금만 불리한 조사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가혹합니다. 우파는 공정하지 않고 늘 손해보는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공정합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과감하게 박살내주는 그런 정부기관이나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투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좌파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가 벌떼같이 나타나서 물고 뜯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우파는 그런 자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그런 짓을 따지고 한가하면 징계를 먹이거나 조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기에 항상 좌파에게 밀리거나 손해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런 걸 조장해내는 자들이 우파 속에 좌파의 간첩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말라내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우두머리 겁인, 우두머리 누군지 알죠? 저 좌파. 그자에게 하나뿐인 자존심을 내버리고 머리를 수그리고 정신과 혼을 다 빼가지고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늘 우파는 좌파들에게 항상 밀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를 바꾸고 그런 자들을 자유우파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또 과감한 소리나 행위를 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따위의 짓거리를 접고 이제는 그들을 지지하거나 성진의 기회나 그에 걸맞는 대가가 혹독하게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우파를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우파도 살아나고 좌파로부터 밀리지도 않고 모든 평가나 질서가 공정해진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큰 저 부정선거 수사도 물론이지만 이런 것이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파들은 옳은 소리 한번 내어보지도 못하는 우파 정치인들은 지금 스님이 하는 이 말을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단디 들어야 됩니다. 지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참고 서야 할 곳을 미루고 허리띠 졸라매고 눈물로 내고 있는 세금 정말이지 진짜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혈세를 처먹고 사는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야가 모두 허구한 날 특검과 탄핵만을 외치며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있은들 정부를 무너뜨릴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정말? 맞습니다. 김정수, 김혜경 이 사람들이나 특검 좀 해라. 특검할 사람은 안 하고만.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특검과 사과를 요구할 만큼 깨끗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코인 사기나 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중상 모략이나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의사당에서 코인 거래하던 자들 무엇보다 관동들을 바리바리 사서 공무원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들고 다니게 하면서 비싼 옷 맞추어 입고 비싼 장신구 쇼핑 다니고 비싼 구두 맞추어 신고 대통령 행세로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혈세를 탕진하고 다니던 누굽니까? 양산의 김정숙 이는 왜 아직도
멀쩡한 겁니까? 어째서 아직도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범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살림 쥐어짜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그만입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정치꾼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의 망가진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인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국회면책 특권 파면하라! 부정선거, 조작선거 수사하라! 선관위원장 노태악 구속하라! 오늘 좀 길었죠? 성동선이 대한민국 만세 3천이 있겠습니다. 남북 통일 대한민국 만세! 남북 통일 대한민국 만세! 남북 통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청춘스님, 문천님,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ROTC 자유통일연대 유관모 회장님 지원하는 본성 중창단입니다. 이야, 진짜 막강하다 막강해. 아이고, 다 남았네, 다 나왔어. 야, 여러분, 자, 경례 한번 하고. 자,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동지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ROTC 자유통일연대 회원들과 순국 교수사 회원들이 합습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려! 애국 시민들에 대하여 경례! 자, 모두 일어서십시오. 충명만에 일어서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충정면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힘차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애국 시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불렀던 충정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드시 나를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활동 시작! 음악 큐. 조국의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오늘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힘있게 우리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첫째, 문재인은 이름은 대역 죄인입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은 대역 죄인입니다. 문재인은 처단해라! 이재명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당전마다 나올까 말까는 이런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조국 이등은 대학 주전치고 아주 자기 딸을 허위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의사를 만든 아주 맹도 같은 놈입니다. 이 도놈은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이재명 조국을 구속해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할 것이 부정선거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대는 52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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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외치겠습니다. 국회를 해산해라! 여기 신분께요. 경제 수! 정부 자리 앉아주십시오. 이야, 참. 여러분, 각오했습니까? 손 받아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본게임하는 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우리 그 혁명 공약에 들어있는 자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김근태 대장 외 대수장 요원들이 나가지고 핵무장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꼭 오늘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아니라 여러 명이 주변에 다 연락해서 우리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도록 서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 뒤에 대수장 보고 큰 함성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무시무시한 개작두 보국불고 승마의 멜군 가수님이신 아고목이 뭐 했던 서울을 할 것은 대호라고 아고목이 뭐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했는데 스님 들자들이 제발 좀 죽여도 좀 빼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죽여도 되는 빼고 빨갱이는 개잡도 빨갱이는 개잡도! 빨갱이는 개잡도! 빨갱이는 개잡도! 제가 한국불교의 핵심은 호국불교라는 겁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 서산대사 사명대사 아시죠? 다 알죠. 종교 초월해서 존경을 하고 그 부처님 가르침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밟아 죽이면 안 되고 생명 있는 것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놈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나도 좀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이 빨갱이들을 좀 죽여보려고 했더니 저항이 조금 오기 때문에 그냥 개적도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헌법 자체가
그게 국익인데 북한에서는 핵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탄핵으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들 맞죠?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 당해도 나는 안 당하고 여러 어르신들 제 큰절 날마다 받으니까 안다말이라고 보고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제가 항상 큰절을 올리니까 안다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연소 뭐 하고 있느냐고. 난파같죠 삶은 소대가리 놀고 먹는 문재인 개작도 문재인이 이 새끼는 빨갱이 새끼입니다. 문재인 개작도 빨갱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민주당 개작도 그 개만도 못한 놈들이니 내가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개작도 빨갱이 난파간첩이라고 해도 나를 왜 고소고발을 못할까? 정광훈 목사님은 잘도 고소하더만.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윤월스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1년 4월 2일 날 기자회견하는 거 알죠? 문재인이 아버지 1950년 8월 29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선리 법배이골 부처가야 아래 고연산 459제에서 인민군 조기 장교로 6명에서 정찰 나온 인민군 문재인 아버지 무중정이 생포했다고 기자회견 생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거 했다고 2021년 9월 14일 문재인이와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 윤월스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문재인 아버지 최현 인민군 총위로 1950년 8월 29일 생포했다고 공도한 학도병 출신 윤월스님을 죽여버린 최연소 난파간첩 빨갱이 정권 문재인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 개작도 민족 반역자 철천지원수 공산독재자 적화시키기 위해 소련제 탱커 242대로 6.25를 남침해서 동족 500만을 학살한 김일성 김정은 개작도 이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돼서 사라졌어요. 건국 대통령 국보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인류 조국의 영웅이시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시며 5천년 가련을 물리치신 고국 광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44곳의 고기부를 일시에 강탈해서 신영목동 간첩 빨갱이 220명과 수천 명의 중학범들이 갇혀인 광주교도소 폭파 5차례를 마감하면서 제2의 6.25를 막아낸 고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엊그제 미국에서 문서 해제한 거 알죠?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시겠죠? 전두환 대통령 만세! 만세! 한국가 사력 정복 주사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규조 빨갱이당 빨갱이를 대통령 만든 민주당 개혁도 이 반국가 세력 고기권리에 국회를 장악한 정복 주사파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 정복 주사파만 처벌이면 그날이 바로 통일되는 날입니다.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핵으로 협박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4년 9개월 동안 깜빵으로 보내는 이 종북주사파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이권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이권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렸지만 우리는 광복도 못했고 해방도 못했습니다. 제주 4.3 사태, 6.25 남침 이거 다 막아내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은혜의 나라 영원히 잊어 살아난 데는 바로 미합중국입니다. 미합중국 만세! 미합중국 만세! 미합중국 만세!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좋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저 이분 소개하기 전에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라져버렸네. 내란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죠? 11월 25일 이 앞뒤로 해서 큰 내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 장군 출신 현역 때는 간첩 때려잡고 지금은 종북 주사파 때려잡는 1등 선봉장 조영호 장군을 소개합니다. 충성! 금년에 노벨 경제학상은 박정희 대통령을 주제로 한 남북한 비교 발전론을 쓴 시카고대학교 제임스 로빈슨 교수에게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는 남북한 비교 분석으로 남한은 포용적 사회로 자유민주주의 정가 정착되어 경제가 문화가 꽃을 피워서 아주 발전되어서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고 북한은 착취적 사회구조로 폭력적, 억압적 공산 독재 체제로 인해서 세계 최대로 남게 되었다는 제 논문의 논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박선희 가수도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세력일 뿐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다녀와서 한 말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간놈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저 세상은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의 묘를 파묘하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김대원이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하면 김대중 간첩입니다. 성호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2명이 간첩했나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가 어떻게 됐든 선진국이 된 자유 대한민국 만세! 권충원에 있는 김대중 요를 파묘하라! 거리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보면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정에 오심 조사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급 반란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탄핵 얘기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때 우리가 관여한 것이 전국로다. 우리 같은 분단국가 안보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가 정체에 대한 탄핵도 동반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만 탄핵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뿐이 없었는데 저 핑크색 모자 뒤집습 그 하나님 문제를 막은 겁니다. 이제 이 선장 걸광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강력하게 나섰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애국 동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빨개이들이 그건 되었지만은 우리 국가를 그래도 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는 자들은 계엄령을 비롯해서 모든 법적 행정적 우체에서 그들의 행위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 정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두려워 말고 계엄할 짓 하지 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다는 민주당을 해산하라! 전과자범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하라! 무작죄인 문재인을 처단하라! 주범 노태악과 김명준을 체포하라! 명령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당선거를 수사하라!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동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조영호 장모님 내건 구 다 봤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거 오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책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제 몰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 빈슨 이 세 분인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주제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 박정희 정권 때의 수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되면 성공할 수 있다. 요렇게 논문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살라고 했는데 없어요. 교보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 문학상 그 역사 외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은 받기는 MIT 공대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 이 교수들 세 분이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호 장군 없었으면은 이거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도 뭐 오탈자를 이분이 오탈자를 쓰실 뻔 아는데 하고 아니 그래도 깊은 뜻이 있겠지 싶어서 경제학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우리가 경제학상 말만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움찔움찔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경제학상을 받은 우리 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리고 2015 봅시다! 우리 조영호 장군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이번에는 또 무시무시한 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기는 순해 보이죠? 순해 보여. 천만에 안 순합니다.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회장단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서영 박사님하고 오영학 조직위원장만 돼 있지만 공동대표 감사 다 올라왔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나의 종 대한민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경연! 야, 참, 여기 저 광화문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를 비롯해서 하라 그러면은 삼성강은 그 작은 이름들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이게 우리 광화문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죠? 오늘은 내가 했더라도 폼 하나를 끝내줘야 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분인데, 자, 이분은 이영만리 미국에서 자나깨나 나라 걱정하다가 지난 10월 9일날 10월 3일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벌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적어도 광화문에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가라. 우리 김정우 시카고 재향군의회장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미국 간 지는 지금 50년 됐는데, 여러 단체 해병전에도 초창기 청설면되고 이렇게 여러 단체를 거치면서 저는 해병대 정신으로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데, 국가 전략 기동 부대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했던 그 정신으로 여태까지 우리의 안보 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의 한국 정치를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교육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뻔히 하는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또 덮으려니 거짓말을 보태는 그런 정치를 보니 울분이 돋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채널이 뭐냐? 국가를 위해서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 제한군이와 협력을 하고 또 종북 타파주의자를 타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희가 주도해서 1차, 2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이 나면 어떻게 끕니까?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북 좌파한테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해병의 구호가 뭡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필승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승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필승하면 3번 필승을 외치십시오. 필승! 필승! 열심히 우리에게 싸워서 가지고 우리 나라를 되찾기 바랍니다. 우리 한군들 많이 계신데 한군은 참 우리 나라를 구하신 분들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정광 같은 국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고,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우리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OECD 10위에 들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참 우리 김정우 회장님 그냥 가시라는 거 잘 모셔왔죠? 교육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해병 정신으로 필승! 진짜 신난다. 여러분, 광화문 애국자들 어떤 놈이 만만하게 봅니까? 어림없죠? 우리가 직면한 사태를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해서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차츰 탄핵은 연방제, 자유민주 체제 붕괴입니다. 반드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1천만 조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 양산에서 또 못 참고 열불 터져서 올라온 외국 가수 아까 두고 했지만은 또 우리 청에서 같이 열불 좀 내고 열불 좀 시킵니다. 박선희 가수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식전 행사를 가장 자유통일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는데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벌써 다 까먹으셨네. 대한민국! 자, 음악 주세요! 가자! 자유통일로!
중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감사이신 유혁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저 뒤에 내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떡하나 빨리 구만. 앞으로 순서 모르고 이러면 뺄뻔이다 뺄뻔해. 야 한번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데. 야 공관장이 아니고 와서 우리 유혁기 회장이 조금 전에 노래에 취해가지고 저녁에 또 경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유혁기 회장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빨갱이 간첩에 두고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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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문재인을 생각하면 이 사람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 북한을 돕는 이 문재인이 나라의 정부를 USB에서 담아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이 문재인, 이 사람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당장 갖다 구속해야 되겠죠? 구속해야 됩니다. 전가범, 전과자법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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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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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은 공식 석상에서 저희 김정은이에게 욕 한마디 못합니다. 저 북한의 독재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욕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25만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애국은 우리가 복음이요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듯이 우리 장로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들은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는데 앞장서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30만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정체성을 발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나라의 혼란한 거짓과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빛을 발하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한 번 한 번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경제는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저
이놈의 새끼를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거짓과 야욕을 우리는 분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가 깨어나고 목사 장로들이 깨어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본적으로 확 돌아섰어요. 유해춘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아주 그 손상대 소개할 때는 독한 여자로 소개하던데 여러분 지금 가다 오다 하는 외국 분들이 자리에 앉기도 하고 신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게 외국인들에게도 먹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아까 저 찬양할 때는 몇 명이 여기 앉았어요. 같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광화문 집회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서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죠? 이번에는 정말 우리 탈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낙영 박사를 이 자리에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에서 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저는 나이가 고작 11살밖에 안 되는 북한의 인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5.18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듯이 집에 TV나 천연색 칼라 TV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잠시 2-3일만 학교에 가져와서 집단 동시 시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연색 칼라 TV가 있을 줄 알고 저에게 2-3일만 학교에 빌려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은 칼라 TV는 일부 가정들에서 사용을 했지만 보급을 했지만 천연색 TV는 거의 외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 어머님께 전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이것이 바로 전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천연색 TV를 제가 다니는 학교에 2-3일간 빌려드렸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임에도 왜 이 TV를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 다음날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학급에서 학급 단위로 또는 교무실 단위로 5.18에 대해서 생중계 보도를 요청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5.18에 대해서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그 피가 터지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냐고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냐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곧 조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먹어봐야 짜다는 걸 압니까? 저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추억 속에 영원히 깊이 간직되어 있는 이 추억들을 되새겨볼 때 분명히 북한은 5.18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애국시 한 표를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에 걸맞듯이 우리는 위대한 거룩한 아침의 나라를 만들자. 제1부 정치를 바꾸자. 이 나라를 바꾸자.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우리의 정치. 정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난 현재 정치 실정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 양보를 모르는 정치, 적대적 공생, 권력 가진 자는 결코 처벌받지 않는 나라, 비정상이 정상이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나라.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 보수 우위는 깨지고 민주당이 주로 세력을 이루고 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모든 선거는 네거티브화되고 있다. 국민은 항상 옳았는가? 선거의 역설을 보라. 우리 모두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에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진실, 아버지 이재명의 개인정당, 독재정당 민주당, 민주는 없는 민주당을 위한 원형 이해찬을 규탄한다. 재판 선거 전에 탄핵을 해야만 조기 대선 이루고 이재명 구속대도 극한 대치 내전 상황 불가피하며 이재명 리스크를 넘어 이재명 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는 마라톤이 된 나라. 큰돈 버는 정당 장사, 대박난 한국의 정당들, 10년 만에 재산 수십 배, 정치업자의 재테크를 보라. 선거 때 돈을 주고 끝나면 또 주고 이중 보선 세습 정치 끝장내자. 민주당 동네 사선은 아버지까지 구성원을 했던 이 동네의 민낯을 보십시오. 조직 사기범 다단계 조직 사기범을 비호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 6곳에서 3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받아 쳐먹고도 정치를 또다시 하겠다고 공천을 원했던 노조라고 파격지한 인간들이 바로 정치 세습 사기꾼 민주당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당비 후원금 받고 심지어 국고 보조까지 받고 자전잘 하는 정당 아니면 공천을 금지시키고 감시 없는 눈먼 돈 국고 보조 전면 폐지하라. 지금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출산 의무를 5대 의무로 하자. 최악의 인구 절벽에 인재까지 해외에 유출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 소멸시키고